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그리고 김밥 냄새가 솔솔 나는 가방.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이려고 애썼어요.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쓱 훑어봤습니다. 아니, 웬 아줌마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순간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최민석이 푸아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태영 중사도 픽 코웃음을 쳤죠.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하계회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구경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강지우? 아,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어차피 똑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오셨대? 시간 아깝게.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오셨나? 최민석이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정태영이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도 있고 백도 있어야죠. 특히 강지우처럼 고아 출신은 더 힘들어요. 누가 밀어주겠어요? 안 그래요? 실력만 좋다고 다 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자, 이제 그만 가보세요. 최민석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으니까 이제 그만 가시라고요. 돌아서서 가는데 등 뒤로 비웃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참 불쌍하다. 그러게 말이야.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저기까지가 한계지. 감히. 분노가 온몸에서 들끓어 올랐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오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태연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별 2개가 반짝이는 장군 제복 대신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군복을 입은 지 30년. 처음으로 자신을 숨기려 하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냥 평범한 이모가 되어야 해. 오늘은 사랑하는 조카 지우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홀로 꿋꿋하게 자란 아이. 태연이 유일한 보호자였지만 군인의 길을 걷는 조카에게 자신의 존재가 혹여나 짐이 될까봐 애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해야지. 이모 덕 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 그래서 지우는 이모가 육군 소장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릅니다. 그저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평범한 이모로만 알고 있었죠. 태연은 정성껏 싼 김밥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무려 12줄이나요. 지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참치김밥이었어요. 해진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낡은 운동화 끈을 질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평범해 보이겠지? 제7공수 특전여단 정문. 위병소 앞에서 태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높은 철조망과 무장한 병사들. 30년간 익숙했던 풍경이 오늘따라 유독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아, 저 강지우 중사 이모예요.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태연은 일부러 목소리를 살짝 떨며 말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신분증을 건네며 태연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서요. 다행히 병사는 이름만 대충 확인하고 신분증을 돌려줬습니다. 최민석 상사님. 민간인 방문자입니다. 위병소 안에서 건장한 최고의 상사 한 명이 나왔습니다. 그는 태연을 위아래로 기분 나쁘게 훑어봤어요. 낡은 등산복, 해진 운동화,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최민석의 입가에 노골적인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뭐야, 시골 아줌마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강지우 중사 이모입니다. 오늘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요. 최민석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무슨 동네 잔칫날인 줄 아세요? 그것도 강지우? 그 백도 없는 고아 출신 말이죠. 태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외부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김밥이나 놓고 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태영이 픽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는 모르시나 본데 요즘 진급이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고 백도 있어야 한다니까요. 뭐, 정 참관하고 싶으시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다만 좀 비싸죠. 한 50만 원 정도? 태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 봐라. 비리의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이 부대에 뭔가 단단히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일부러 순진한 척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에이, 아줌마도 참. 그냥 해본 소리예요. 농담. 됐고 빨리 가세요. 여기 오래 계시면 곤란합니다. 최민석이 손을 휘 내저었습니다. 정말 굴욕적이었지만 참았어요. 그럼 이 김밥이라도 지우한테 꼭 좀 전해주세요. 김밥 아줌마가 왔다 갔다고 해는 드릴게. 이제 진짜 가세요. 정태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김밥 도시락을 건네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등 뒤에서 들리는 저들의 비웃음 소리가 귀에 모처럼 밝혔어요. 저런 아줌마가 보호자라니 강지우도 진짜 불쌍하다. 그러게. 실력은 좋은데 빽이 없으니 거기까지가 한계지. 뭐. 부대 밖으로 나온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아니야, 아직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죠. 레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레펠 훈련? 로프 하나의 의지에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천만한 훈련. 특전사의 기본이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설마.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대화가 귓가에 다시 울렸어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그리고 돈과 백 이야기. 혹시 지우를? 태연은 다시 부대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번엔 정문이 아니라 후문 쪽으로 향했죠. 그곳 담장을 따라 걸으며 조심스럽게 안을 살폈어요. 멀리 훈련장이 보였습니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어요.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태연의 눈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그녀의 눈에는 아주 작은 이상도 금방 포착되었죠. 유독 낡아 보이는 로프 한 줄. 그리고 그 앞에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바로 그 낡은 로프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는 정태영이 무언가 지시하고 있었죠?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태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반드시 끊어질 거라고. 그리고 지우는 어떻게든 막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지금 정체를 밝히면 지우의 군 생활은 그걸로 끝장이에요. 이모백으로 진급했다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테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훈련 시작. 병사들이 일제히 로프를 잡고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지우야, 제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조카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체가 들통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태연은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곧 아주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태연은 부대 후문 근처 작은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죠.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발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30년 특수부대 경험이 온몸에 배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연은 즉시 커다란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석이었어요.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죠.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났습니다. 모두의 얼굴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최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태연의 눈이 매섭게 빛났어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죠.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다 맞네. 최민석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태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명백한 금품 수수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심사는 확실한 거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인데. 그리고 정태영 그놈도 우리 편이야. 최민석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강지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최민석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 새끼. 오늘로 끝이야. 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감이 맞았어요. 정말로 지우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레펠 훈련 때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아주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한 거야.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최민석이 악마처럼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태연의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것들은 정말로 지우를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요. 강지우가 없어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겠지.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정태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어느새 다가와 있었어요.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절정 부분입니다. 강지우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저 악마 같은 놈들을 모조리 체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어요. 더 가까이 가야 해. 태연은 소리 없이 살금살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바삭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야? 누구 있어? 정태영이 칼날 같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연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킨 건가? 야, 가서 확인해봐. 최민석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태연이 숨은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순간 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았어요.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그대로 발각될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 상황. 레펠 훈련 중 사고 발생.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태연의 온몸이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안 돼, 지우야. 뭐? 벌써? 정태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젠장,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최민석과 부사관들이 허둥지둥 훈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태연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미친 듯이 따라갔죠.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우의 안전만이 중요했어요. 훈련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의무병. 빨리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어요. 절벽 중간.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죠. 태연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우가 아니야. 다른 병사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했으니까요.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봐. 빨리.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저 위치에서 바람의 방향, 절벽의 각도, 순간적으로 모든 계산이 끝났어요. 30년의 경험이 정답을 알려줬죠. 안 돼. 더는 못 참겠어. 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민간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태연의 서슬퍼런 눈빛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어요. 내가 지휘하겠다. 차분하지만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한 목소리. 평범한 아줌마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뭐? 아줌마가 뭘 한다고. 닥치고 들어라. 태연이 일갈했습니다. 그 엄청난 기세에 모두가 놀라 입을 꾹 다물었어요. 삼시방향, 큰 나무에 예비로프를 고정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불고 있으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한다. 명확하고 정확한 지시가 떨어졌어요. 2명은 밑에서 안전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해.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 하나 빨리 움직이지 않고 저 병사가 떨어지길 기다릴 셈인가? 태연의 호통에 병사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일사불란하게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죠. 로프 던질 사람, 힘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한다.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 한 명이 나섰어요. 좋아.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1m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져라. 태연의 지시는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하나, 둘, 셋. 로프가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목표 지점에 툭 떨어졌어요. 잡았다. 매달려 있던 병사가 로프를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당겨. 급하게 하면 다시 놓칠 수 있다. 태연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어요. 성공했다. 살았다. 병사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연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녀는 끊어진 로프를 살펴봤죠.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단면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역력했어요. 저기, 아줌마는 대체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찾았어요. 그는 구석에서 정태영과 무언가 다급하게 속닥거리고 있었죠.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강지우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태연이 물었어요. 강지우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요. 그때 정태영이 다가왔습니다. 아, 강지우 차례는 바로 다음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중단해야. 아니, 태연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훈련은 계속된다. 대신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도록. 뭐시라고요? 아줌마가 무슨 권한으로? 내가 점검하겠. 태연은 장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하나하나 아주 꼼꼼히 살펴봤죠. 그리고 지우가 사용해야 할 로프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역시나 육안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태연의 눈은 속일 수 없었어요. 로프 중간 부분이 아주 교묘하게 손상되어 있었죠.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된다. 뭐가 문제인데요? 정태영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 당황한 빛이 스치는 것을 태연은 놓치지 않았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죠. 태연이 손상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태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줌마, 뭔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지휘를 하지? 로프 상태도 한눈에 알아보고 최민석이 다가와 정태영과 슬쩍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좀 나가주시죠. 민간인이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해요. 그래요? 태연이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뭐 하시려고? 증거 보전이요. 찰칵. 손상된 로프를 여러 각도에서 꼼꼼하게 찍었어요.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단장님 오신다? 모두 차렷. 누군가 외쳤어요. 병사들이 급히 정렬했습니다. 멀리서 별 하나를 단 박준서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죠. 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정체를 밝힐까? 아니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박준서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으니까요. 그 순간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 준장이 다가올수록 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정체를 숨기고 싶었지만 준서의 눈빛은 이미 그녀를 알아본 듯 했어요. 무려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으니까요. 아니, 이게 누구? 준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태연이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쉿! 제발 말하지 마. 눈빛으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준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민간인이 왜 여기 있습니까? 일부러 모르는 척 딱딱하게 물었어요. 저는 강지우 중사의 이모입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태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주시죠. 준서가 병사들에게 지시했어요. 이분을 정문까지 잘 안내해드려라. 잠시만요. 정태영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여단장님, 이 여자가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지휘?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네,
방금 구조 작업을 이 여자가 제멋대로. 구조는 성공했습니까? 그야. 네, 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정태영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훈련 재개한다. 다음 강지우 중사. 최민석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태연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잠깐 장비 점검은 다시 했습니까? 준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최민석이 자신 있게 대답했죠. 하지만 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쓸 세로프도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다는 걸요. 여단장님, 태연이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뭔가 더 하실 말씀이?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너무 걱정돼서요. 준서는 태연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뭔가 아주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특별히 허락하지.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시오. 감사합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의 얼굴이 보기 싫게 일그러졌어요.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훈련이 재개되었습니다. 지우가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어요. 늠름한 모습이었죠. 태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 아이가 저렇게 컸구나. 12살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못하던 작은 아이. 이모,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그 꼬마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특전사 중사가 되었어요.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우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작. 최민석의 신호와 함께 지우가 절벽을 박차고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혜연의 눈은 오직 로프에 고정되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죠. 10m, 20m, 30m. 순조롭게 하강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의 짧은 신음소리와 함께 로프가 크게 흔들렸어요. 시작됐구나. 태연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로프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뭔가 이상한데? 옆에 있던 병사가 중얼거렸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태 보고하라. 훈련 감독관이 무전으로 다급하게 물었어요. 이상 있습니다, 로프가. 지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치익 하는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으아. 비명과 함께 지우가 까마득한 허공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즉사였습니다. 안 돼. 태연이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였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굳건히 뻗은 나뭇가지를 온 힘을 다해 붙잡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으로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간신히 매달렸습니다. 지우야. 태연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아무 의미도 없었죠. 구조팀은 대체 어디 있어? 준서가 고함을 쳤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또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아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우가 매달린 곳은 절벽 중간의 돌출부.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접근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헬기를 불러. 시간이 없어. 저 나뭇가지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병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태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내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쳐다봤어요. 네? 뭐라고요? 제가 내려가서 구조하겠습니다. 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쳤어요? 아줌마가 무슨... 정태영이 비웃으려 했지만 태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비로프를 집어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모두가 입을 떡 벌렸죠. 저 아줌마 뭐야? 어떻게 저렇게 능숙하게? 태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안전고리를 확인하고 로프를 고정한 뒤 그대로 절벽을 향해 몸을 던졌어요. 이런 미친. 최민석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태연의 몸이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어요. 오직 최정예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동작이었죠. 순식간에 20m를 하강한 태연은 절벽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벽을 타고 옆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거미처럼 날렵하게. 저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동작이야? 병사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준서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역시 강태현이야.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태연은 지우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모? 지우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괜찮아. 이모가 왔어? 태연의 목소리는 더없이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조카가 죽을 뻔했으니까요. 이모가 어떻게 여기에?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올라가는 게 먼저야. 태연은 재빨리 지우에게 안전벨트를 단단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어요. 위로 끌어올려줘.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명확한 지시였습니다. 로프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태연은 지우를 자신의 몸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며 함께 올라갔죠. 절벽을 오르는 내내 지우는 이모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너무나 낯설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가게를 하던, 다정하기만 하던 이모가 아니었죠. 냉철하고 강인한, 진짜 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습니다. 무사하다. 성공했어.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지우가 안전하게 땅을 밟자 태연은 그제야 긴장을 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쓰러질 수는 없었죠. 당신, 대체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태연에게로 쏠렸어요. 평범한 아줌마가 보여준 실력은 특수부대 최정예 요원도 하기 힘든 경지였으니까요. 태연은 대답하지 않고 최민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는 얼굴이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최민석 상사, 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지? 직설적인 질문에 최민석이 극도로 당황했어요. 그게 무슨 2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 태연의 눈빛이 칼날처럼 매서워졌습니다.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2번 다 로프 사고라니. 병사들이 수군거렸죠. 준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준서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죠. 내가 소개하겠다. 준서가 입을 열었어요. 순간 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죠. 이분은 준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태연을 향해 각 잡힌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태연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통째로 얼어붙었습니다. 완벽한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충성 하는 우렁찬 경례 소리가 지축을 울리듯 터져나왔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졌어요. 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낡은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장군보다 깊은 위엄을 담고 있었죠.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모두를 압도하는 힘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민석과 정태영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죠.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최민석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시골의 평범한 이모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육군 소장이라니. 이모가 소장님?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태연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미안하다. 지우야.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네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이모의 그늘이 아닌 네 자신의 실력으로. 태연의 목소리에 깊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곧 그녀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시선이 최민석과 정태영에게로 향했죠. 박준서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도록. 알겠습니다. 준서가 즉시 무전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태연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겠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단호했어요. 예, 군단장님. 강태연입니다. 잠시 후 김성호 군단장의 목소리가 들렸죠. 제7공수 특전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 보고였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연이 다시 최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앞으로 나오도록. 두 사람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어요. 다리에 전혀 힘이 없었죠.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 최민석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 짓이지? 태연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한기처럼 차가웠어요.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치 본물 터진 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요, 300만 원을 냈는데 진급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최민석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정태영 중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순식간에 수십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은 내 새끼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한 부사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액수가 커졌습니다. 강지우 중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죠. 그래서 표적이 된 겁니다.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저들에게 눈엣 가시였으니까요. 태연의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어졌습니다. 내 조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 여러 대가 굉음을 내며 도착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어요. 최민석 상사, 정태영 중사,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죠.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도록. 태연의 지시에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최민석이 끌려가며 악을 썼어요. 이게 다가 아니야. 더 큰 놈들이 있다고. 억울해. 그래? 그럼 조사 과정에서 남김없이 다 말하도록. 태연이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줄줄이 연행되었어요. 남은 병사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져 있었죠. 태연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오직 실력과 땀으로 얻는 것이다. 병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태연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강지우 중사처럼 정직하고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모가 자신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았으니까요. 오늘부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이다.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부대로. 충성! 병사들의 우렁찬 대답이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특별감찰팀이 도착했고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죠. 부대 금고에서는 수억 원의 비자금이 발견되었고 조작된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박준서 준장도 직위해제되었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지휘관으로서 관리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죠. 미안하네 태연. 준서가 쓸쓸히 웃었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태연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죠. 저녁 무렵 태연은 지우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모와 조카,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이모, 아니 소장님, 그냥 이모라고 불러. 여기서는 그냥 내 이모야. 태연이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이모가 장군인 거. 지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네가 백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치 않았어.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오늘 네가 보여준 그 침착함. 그게 진짜 실력이야. 추락하면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나뭇가지를 잡은 것. 그건 바로 네 아버지의 모습이었어. 태연의 눈이 먼 곳을 바라봤어요. 내 아버지도 특전사였어. 최고의 전사였지. 지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이렇게 자세히 들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특전사? 그래. 그리고 넌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어. 오늘 그걸 증명했잖아. 태연이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더 일찍 와서 널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모. 덕분에 제가 더 강해졌어요. 지우도 이모를 꼭 안았어요. 따뜻한 포옹이었죠. 가족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어둠에 잠겨있던 제7공수 특전여단에도 새로운 아침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피해자 27명, 관련 비리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죠. 최민석은 징역 7년, 정태영은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각자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태연은 법정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길을 잃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웠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제7공수 특전여단의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어요. 청렴하기로 군내에 소문이 자자한 김철수 준장이었죠. 첫 훈시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부대를 전군에서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로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투명한 진급심사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죠. 익명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심사가 시작되었어요. 심사장에 선 지우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공정했으니까요.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죠. 사격 시작.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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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탄환이 정확히 정중앙을 꿰뚫었어요.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뛰는 지우의 동작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했습니다. 전술 지휘 평가에서도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어요. 심사관들이 감탄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이렇게나 큰 죄악입니다. 결과는 당연했습니다. 강지우 중사, 상사 진급을 명함. 합격. 심사장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직하게 흘린 땀과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강태현 소장의 특별 강연이었어요. 대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죠. 모두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태연이 단상에 올랐어요. 군복을 입은 그녀는 위험이 있었지만 눈빛은 더없이 따뜻했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군인의 명예는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살의 부모를 잃고 혼자 힘으로 컸습니다. 태연의 시선이 객석에 앉은 지우를 찾았습니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정직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힘이었습니다. 병사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당장은 힘들고 외로워도 결국에는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어요.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죠. 진짜 희망을 보았으니까요.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를 발표합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영광스러운 자리였어요. 최우수 교관 강지우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우렁찬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꼿꼿한 자세, 자신감 넘치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참모총장이 따뜻하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어요. 객석에서 태연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지우야. 정말 잘했어. 가슴이 뭉클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지우가 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보셨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조카. 태연이 지우의 어깨를 힘껏 두드렸어요. 이제 제가 진짜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스승이 됐네. 전부 이모 덕분이에요. 이모가 보여주신 그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참 아름다웠어요. 이모, 제7공수 특 전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어요. 이모,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이모처럼요. 지우의 굳은 다짐에 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라던 모습일 거야.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7공수특전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어요. 정직한 땀만이 진정한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 군인들이 희망을 가득 안고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태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진짜 시작.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고 썩었던 부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제7공수특 전여단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뿌린 정직의 씨앗은 분명 영원히 남아 빛날 것 같았어요. 봄은 그렇게 희망과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분명 행복한 일이 가득하실 겁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